새벽 5시 여느 때와 같이 송인호는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침대 옆자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 아내가 떠난 후로 매일 아침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 일어나네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2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어려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 약 먹을 시간이구나. 혈압약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딸이 사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져다 준 것들인데 혼자 먹자니 입맛이 없어 손도 대지 않은 채였죠. 이러다가 딸이 또 걱정하겠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 안 가득했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지금은 그저 텅 빈 식탁만이 그를 맞이할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송인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3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 간병인 고용하기, 그리고 요양원 입소. 각각의 선택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었죠. 첫 번째 선택지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 얼마 전 아들이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언뜻 보기에는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송인호는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가서 살면 아들 내외도 불편하고 손주들 공부에도 방해가 될 텐데. 두 번째 선택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마지막 선택지는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쉽지 않았죠.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고민하면 할수록 답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보, 당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문득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보낸 메시지였죠. 아빠,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반찬 잘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관심과 걱정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다는 현실. 이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송인호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인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송인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주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오늘도 송인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송인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옮기실 짐 다 챙기셨나요? 아들 송민우의 목소리에 송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 챙겼다. 짐을 싸는 동안 수없이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만했던 가구들, 아이들이 자라난 방,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가족들은 송인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특히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오신다며 신이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출근할 때는 현관문 잠그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들 공부 시간에는 TV 소리를 줄여주세요. 사소한 당부사항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것은 제약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없을 때 가스레인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창 살림을 하시던 어머니께 배운 요리 실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며느리 정미연은 나름대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친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가 묻어났고 때로는 그것이 짜증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컵라면을 드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송인호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도 매번 며느리의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하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 송미영의 집으로 옮겨간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계단은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껴질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슬슬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해서.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 평생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좋아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엄마,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 공부하는데 말 걸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TV 보시느라 우리가 게임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면 송인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조차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죠. 여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녀들은 분명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자신의 불편함 사이에서 송인호는 점점 더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여행을 가야 해서. 아빠, 다음 주는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결국 송인호는 아들과 딸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짐짝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느낌이었죠. 자신의 존재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문득 예전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깊어가는 밤, 송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겠죠. 아버님, 이분이 이제부터 아버님을 도와주실 김영희 씨예요. 아들 송민우의 소개로 처음 만난 간병인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송인호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호 어르신.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하지만 송인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제가 국을 데워드릴게요. 김영희 씨는 전문적이고 꼼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를 챙기고 약 복용을 관리하고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해냈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였습니다. 아내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관심과는 달랐죠. 어르신, 산책 나가실 시간이에요. 외투 입으시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으로 이어지는 산책. 예전에는 자유롭게 걸었던 길이 이제는 마치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 오늘은 저쪽 공원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어르신, 그쪽은 좀 멀어서. 평소 가던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우선시하는 간병인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새장 속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조금씩 써야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난 후 김영희 씨는 월급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였지만 송인호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결국 김영희 씨는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신 박명숙 씨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간병인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았죠. 너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아요. TV는 이제 그만 보시고 주무셔야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하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박명숙 씨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세 번째 간병인은 겨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너무 잦은 휴대폰 사용과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였죠. 네 번째 간병인은 첫날부터 지각이 잦았고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자주 간병인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드시겠어요. 딸 미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좋은 간병인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못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이별 통보.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이 찾아왔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잦은 인력 교체, 낯선 이와의 동거에서 오는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송인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더구나 간병인들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일 뿐, 그 이상의 정서적 교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이렇게 살다가는 저축도 바닥나겠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죠.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간병인과의 생활이 여의치 않자 송인호는 마지막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요양원인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들 민우가 건넨 요양원 팸플릿을 보며 송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평판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하다고 해요.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예상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실버히스에서는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실, 넓은 식당, 운동실, 프로그램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생활하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또래 분들과 교류도 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권유로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송인호 어르신. 이제부터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지금은 운동 시간이에요. 프로그램실로 가셔야죠. 아직 책을 더 읽고 싶은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10시 운동, 12시 점심. 마치 군대처럼 짜여진 일과표는 송인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통제된 생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딸이 찾아왔을 때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버님, 적응하시기 힘드신가요?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송인호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방이 그리웠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간절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생활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르신, 드라마 시청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취침 준비를 하셔야죠. 저녁 9시면 어김없이 TV가 꺼졌습니다. 평생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죠. 다른 입소자들과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또래라고 해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드라마만 보려고 하니 여기 음식은 왜 이리 싱거운지. 끊임없이 들려오는 불평과 한숨 소리.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지내시니까 어떠세요? 한 달이 지나고 찾아온 아들에게 송인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나 집에 가고 싶구나. 눈물을 머금은 제 한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한 달은 마치 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 그것들은 분명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요양원을 나온 지 일주일, 송인호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먼지가 쌓인 집안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요양원에 가는 것도, 모든 선택지를 시도해 봤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동네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 호박 좀 봐요. 너무 싱싱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먹죠? 젊은 부부가 호박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문득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호박 나눠 드실래요? 송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듯한 부부의 표정이 이내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시장 한켠의 작은 분식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철, 이지윤 부부는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 온 새내기 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가끔 장 보러 오는데 이렇게 좋은 분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아이고, 이런 늙은이랑 얘기하니 심심하시죠?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좋네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송인호의 마음은 따뜻해져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뵈어도 될까요? 장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지윤 씨의 제안에 송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안부도 여쭤보고 필요한 것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매일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집이 어르신 댁 근처거든요. 출퇴근길에 들르면 돼요. 민철 씨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매일 잠깐씩 들러 송인호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도 부탁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인생의 지혜도 나눠주시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조언도 해주셨으면 해요. 지윤 씨의 말에 송인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저희가 매달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싶어요. 간병인 만큼은 아니지만. 아이고, 그건 안 되지. 어르신, 저희도 직장인이에요.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신 가족처럼 대해 주세요. 그들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송인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도해봤던 어떤 방법과도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해주실래요? 젊은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여보, 우리가 찾은 게 이런 거였을까요?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송인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작은 용기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복날이라 삼계탕 끓여왔어요. 아침 일찍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지윤 씨의 밝은 목소리는 이제 송인호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해오시고 출근 안 늦으세요? 괜찮아요.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뒀어요.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점심에 드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지윤 씨와 퇴근길에 들르는 민철 씨. 그들의 방문은 송인호의 하루를 리듬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따가 퇴근하고 오면 전구 교체해 드릴게요. 아침에 지윤이가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민철 씨. 그런데 바쁘실 텐데 말씀만 마세요. 어르신이 지난번에 알려주신 주식 투자 조언 덕분에 수익 냈는 걸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젊은 부부는 단순히 돈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시는데 같이 식사하면 어떠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르신 이야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송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과는 또 다른 느낌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주말에 찾아온 딸 미영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송인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집 안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민철이랑 지훈이가 많이 도와주네. 아버지,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자녀들도 이제는 안심한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가 아버지를 살펴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어떠세요? 지윤 씨, 이거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비슷한데요. 정말요? 어르신이 전에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 봤어요. 식사를 함께 하는 날이면 마치 딸과 사위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윤 씨는 송인호에게 요리를 배우며 아내의 비법을 하나둘 익혀갔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르신, 주말에 저희 집에서 열리는 홈파티에 오세요. 저희 친구들도 어르신 뵙고 싶어 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젊은이들과의 교류는 송인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송인호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했고, 송인호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철 씨, 요즘 주식시장이 어떤가요? 어르신 말씀대로 장기 투자가 답인 것 같아요. 단타는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젊을 때 단타로 고생 많이 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간병인을 쓸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더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잘 지내고 있죠? 밤이면 여전히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젊은 부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밤에는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저희 다음 달에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고, 이제 나도 할아버지 노릇 한 번 더 하게 되나 보네.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은 송인호의 삶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설렘은 그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돌봄의 해답을 멀리서 찾지만 때로는 가까운 곳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교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돌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이번 주말에 저희 동네 경로당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민철 씨의 제안에 송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재미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박호택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71세의 박호택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자립 능력을 거의 상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정한 미소를 띤 채 박호택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송인호 님처럼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자녀들과 살아보기도 했고 요양원도 알아봤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송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외손녀 수진이가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대학생인 수진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돌봄도 제공하는 거였죠. 박호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외손녀 수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아끼고 싶어 했고, 할아버지는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필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수진이는 아침에 대학 가기 전에 제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주말이면 같이 영화도 보고, 하지만 수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의 돌봄도 필요했습니다. 이때 박호택이 찾은 해결책이 시간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만 오시는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너무 오래 있지 않으니 서로 부담도 없죠. 박호택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수진이가 챙겨주는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시간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저녁에는 다시 수진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수진이는 제가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고, 저는 수진이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송인호는 박호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민철, 지윤 부부와 맺은 관계처럼 박호택도 외손녀와의 새로운 형태의 돌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요. 대학생인 수진이가 할아버지 돌봄까지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박호택의 얼굴에는 건강한 기운이 돌았고, 수진이 역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랑 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살아오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인생의 지혜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좋아요. 수진이의 말에 박호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송인호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찾은 해답은 결국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 두 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 돌봄에는 정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송인호와 박호택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찾아낸 해답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따뜻한 봄날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송인호와 박호택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죠.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찾아낸 해답이었지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 어르신들, 여기서 뭐 하세요? 마침 지나가던 민철과 지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윤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예비 엄마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 저희도 같이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네 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옆에서는 수진이가 할아버지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송인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네요. 지윤의 배를 바라보며 송인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어르신?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박호택도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수진이가 준비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인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할 때 어쩌면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민철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거창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이제 곧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지윤 씨. 임신한 몸으로 고생하시네. 괜찮아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게 바로 이런 거였죠.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송인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송인호와 박호택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송인호와 박호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더 나은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